자, 이번에는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죠. 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설명 들으세요. 자, 스코어의 근본은 뭐다? 인트 배열이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하, 이제 머릿속에 공책에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스코어 제로라고 인덱스를 줬다. 그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뭐하고 같아 보입니까? 우리가 배웠는데 앞에서 변수와 똑같죠? 1차원 배열에서는요, 1차원 배열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열명하고 여기에다가 인덱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입 연산자를 하고 여기에다가 100을 이렇게 치면 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2차원 배열에 가면요, 1차원 배열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 값조차도 주소가 됩니다. 그렇기에 힘듭니다. 1차원 배열은 싱글 포인트하고 개념이 비슷하고요. 이 2차원 배열은 더블 포인트하고 개념이 비슷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려서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절대 없습니다. 이 배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이라면 여기에는 스코어 제로라는 방에는 항상 이런 형태로 뉴인트 해서 여기에 5개가 만약 생성된다. 이렇게 되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차원 배열 역시 2차원 배열은. 그러면 선에서 끊기고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직 복잡하니까 1차원 배열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2차원 배열 들어가면 그나마 좀 수월하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100, 90, 80, 70, 60 이렇게 값을 넣었다면 여기에는 각각 100 얼마? 90 얼마? 80 이런 형태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자, 그 다음 배열을 선언, 요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만 만들어 놓은 거죠. 손님은 받지 않았다. 그죠? 예. 그래서 일일이 손님을 받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토탈 6줄이 되지만 실제 이 코드를 이렇게 1번과 2번의 방법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한 줄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방법 1번 방법과 2번 방법이 있는데요. 1번 방법은 웬만하면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2번 방법이 정석입니다. 알겠죠? 예. 1번 방법은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못 봤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2번 방법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2번 방법으로 내가 무엇인가 배열을 만들었다. 1차원 배열을. 그러면 얘는 이 인트에 들어가는 지금 인덱스가 몇 개의 방을 만들어라는 게 없다. 그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뒤에 거를 셉니다. 세서 스코어 랭스를 찍어버리면 5가 출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줄에서 이거 에러라고 하지 않고 예외라고 하는데요. 자,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 왜 예외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 손 한 명. 수진아, 이거 왜 예외가 발생하노? 대답할 것처럼 하더만은 저 끝에 인수야, 이거 왜 예외가 발생하노? 자고 있는 거 아니지 니? 뭔 소리 하나 정리해서 얘기해라. 승재, 이 왜 예외가 발생하노? 맞습니다. 박수. 자, 이거는 첫 번째 인스트럭션을 실행했을 때는 스코어가 스택에 잡힙니다. 그죠? 쓰레기 값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방도 안 만들어 놓고 손님을 받는 꼴이죠. 아닌가요? 뉴인트가 들어와야 비로소 방이 만들어지는데 방도 안 만들어 놓고 손님들한테 오라 이 뜻이죠.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에는 뉴인트를 해서 방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받은 꼴이죠. 맞나요? 차이점 알겠나요?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들의 메서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자, 요게 메서드거든요. 메서드잖아. 그죠? 아닌가요? 맞죠? 자, 메서드입니다. 잘 한번 봅니다. 메서드에 이거는 무슨 부라고 했습니까? 메서드가 제가 두 개의 부로 나눈다고 했죠. 이건 무슨 부? 선언부. 이거는 구현부. 따라합니다. 구현부. 다른 말로 정의부. 따라합니다. 정의부.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죠. 준영, 요거는 무슨 타입이야? 인트 타입입니다. 이러지 말고. 메서드의 구성 중 요소, 선언부의 구성 요소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얘는 뭐야? 성구 뭐야? 맞습니까? 리턴 타입. 따라합니다. 반환 타입. 맞잖아요. 아닌가요? 이거는 뭡니까? 현주. 그렇죠. 메서드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들어왔다.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저기 뭐래야? 매개 변수. 맞습니다. 그죠? 자, 다른 말로 아규먼츠, 인자값, 파라메타. 맞죠? 그런데 보니까 오홀 얘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리턴 타입을 인트로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건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int 배열 타입으로 줘야 된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int 배열 타입으로 준다라는 뜻은 여기에 뭘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까? 현수, 여기에 뭘 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이 AR날의 근본이 int 배열이죠.
그럼 이건 배열명이 되겠다. 그죠? 배열명은 따라합니다. 배열명은 곧 주소다. 맞잖아요. 실제 배열명은 주소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 add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add 뭐 여튼 구현부는 어찌 됐든지 간에 얘는 뭐 배열을 받아 가지고 내용을 그 값을 더하겠죠. 그죠? 어찌 됐든 간에 그죠? 합을 구해서 int 타입으로 리턴을 해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고 있네요. 둘 다. 그죠? 근데 한 놈은 예외가 발생했고 한 놈은 OK랍니다. 이거 둘의 차이점이 뭐죠? 창령이 뭐야? 이제 설명 다 했어, 쌤이. 좀 더 좀 와닿게 얘기해 줄 수 없겠니? 니는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여기서 좀 맞지 않고. 자, 봅시다. 이거는요, 여기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닌가요? 왜? 제가 어떤 놈이 주소를 준다고 했어요? 어떤 놈이 주소를 준다고 했습니까? u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uint에서 주소 값을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얘한테 지금 주고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주소를 주고 있지 않고 뭐 별 이상한 값을 주고 있다. 그죠? 이건 데이터형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맞죠? 맞잖아요. 별 희한한 값 준 거 있잖아요. 그죠? 주소 달라는데 주소를 달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뭐 소위 말해서 뭐 이상한 거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u라는 연산자가 주소를 주기에 이렇게 받아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잠시만요. 자, 봅니다. 이거를 메모리 영역에 한번 그려봅니다. 자, 메서드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메서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요, add 메서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엄밀히 말씀드릴게요. 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얘를 왜 call stack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냐면,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메서드가 뭐죠? 프로그램의 시작점 메인이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메인 메서드가 항상 요렇게 스택이 아니라 걔는 스테이틱이 붙어 있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가 요렇게 쌓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add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스테이틱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스테이틱 영역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이거 지금 다 때려치우고요. 일단 이거는 하지 말고요. 그냥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이걸 왜 콜스택이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일단 메인이 여기에 깔린다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스택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4자성어로 후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아마 정보처리 정처기 공부하신 분들은 이 스택과 큐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맞나요? 네. 후자가 디우자입니다. 들어올 입자고요. 이거는 뭐예요? 먼저 선자입니다. 이거는요, 나갈 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0, 1, 2라고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은 0이에요. 그죠? 제일 늦게 들어온 놈은 2다. 그죠?
그래서 스택이라는 알고리즘은 C 언어 이전부터 있었던 알고리즘입니다. 알겠죠? Q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바에서도 이 스택과 Q를 어떠한 컬렉션 프레임워크로 분류를 할 때 무엇 리스트라고 하지 않고 스택과 Q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스택은 우리가 삽입을 할 때는 푸시, 푸시인가? 까먹었다. 푸시죠. 그리고 꺼낼 때는 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입 선출을 따라가 보면 얘는 늦게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Q는 여기에 빵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선입 선출입니다.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기 나오죠. 그래서 얘 후입 선출은요, 보시면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스택하면 어떤 구조일까라고 생각하냐면요, 택시기사 아저씨의 요 동전통 있죠? 잔돈 동전통 이렇게 쑤셔 넣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먼저 넣은 놈은 제일 밑에 먼저 깔리고, 뺄 때는 맨 뒤에 들어간 놈이 먼저 티 나오죠? 맞나요? 이게 바로 스택입니다. 이해됩니까? 아울러 Q는요, 그냥 여러분들 집에 있는 수도 호스라고 생각하세요. 왜? 물 틀면 먼저 나간 놈이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죠? 맞나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십시오. 일단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죠. 그러면 일단 메인 메서드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메인 메서드가 이 메인 메서드에 리절트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리절트라고 4바이트라는 리절트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변수 값이, 그죠? 그런데 얘가 add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add 메서드가 쌓입니다. 나중에 할 건데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add 메서드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런데 얘가 쌓이면서 지금 들고 가는 게 주소예요. 그죠? 그래서 요때 매개 변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자, 여기에서 add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add 메서드에서는 여기에 arr이라는 지역 변수가 하나 여기에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arr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넘어갈 때 요렇게 넘어가니까 얘는 주소를 대입할 곳이 없다. 그죠? 지금 현재 없잖아, 이 코드에서는. 그러면 단순하게 힙에다가 이렇게 5개의 방을 만들고 이 숫자 값으로 채우고, 그리고 여기에 발생된 주소값 0x100번지라면 이 주소값이 어디에?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0x100번지가 들어가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 주소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구현부에서 다 더해가지고 리턴을 해주겠다. 그죠? 리턴을 지금 리절트로 받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리턴해서 모은 값을 주면 얘는 이제 스택에서 유유히 없어집니다. 어떤 값을 리턴해주면서 다 더했던 값을 누구한테 주는데? 리절트한테 주고 유유히 사라지고 이것도 쓰레기 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메서드에서는 이 값을 받아서 출력하고 싶으면 출력을 하고, 이 메인 메서드도 유유히 사라지고 이 스택이 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호출했던 게 메인 메서드인데 그 위에 add 메서드가 쌓이고, 그런데 늦게 들어온 놈이 먼저 끝나버리죠. 메인 메서드보다. 그죠?
뭐예요? 스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른다라는 뜻이죠.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뜻이 콜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콜 스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요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뭐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뒤에도 또 나오니까 한번 들어봤다 그리고 또 이해가 돼 집에 가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스택이 뭔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됐죠? 제가 이걸 설명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도가 좀 범위가 넘어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오버플로우가 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자, 요까지 해서 하나 끊도록 하죠.